분당이 이주한다고 칩시다. 전체가. 위아래로 전세 얼마나 오를까요? 그래서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걸 거예요. 집값이 언제 반등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거예요. 지금 좀 빠진 지역들도 있고 2020년대 가격으로 돌아간 데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다시 갈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언제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보다도 언제 다시 거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가 먼저 해야 되는 고민인 질문이다? 것 같아요. 근데 이러고 언제 왜냐하면 거래가 수반되면은 사실 물론 거래가 수반된다고 해서 항상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거래가 수반되면 가격이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래를 먼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급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런 급매물들이 단지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단지에 없거나 아니면 하나 그리고 진짜 많은 대단지 2개? 맞아.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급매물하고 그냥 물건이랑 가격 차이가 원래 그 하락기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더 싼 것들이 이제 그 거래가 되는 게 그게 하락기 때 공통점인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데 급매물은 여기 그 가격이야. 격차가 커요.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진짜 그냥 급매물이고 단기성 매물이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급매물 양이 되게 적다. 근데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급매물 양이 좀 더 많아지고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 시점에서 또 서포트가 되는 게 필요해요. 일단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되겠죠. 그게 뭐 취득세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매수함에 있어서 허들이 전체 다는 아니어도 한두 개는 사라지는 시점이 연말까지 조금 연출이나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의 어떤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되는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거래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풀 숙제를 안 풀었는데 나중에 숙제를 풀게 되면 한 번에 몰아서 풀듯이 벼락치기 하듯이 거래가 빵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빵. 이연수요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얌전히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거래가 터지는 정도에 따라서 가격도 움직일 것 같고 또 하나는 거래가 만약에 연말 연초에 급매물을 사면 그때까지도 안 사고 미국이 정말로 다 죽자. 정말 여러분 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말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못할까 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을 미국이 막 골머리 싸고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푸틴 때문에 힘들어, 뭐 중국 때문에 힘들어, 냉전 시대. 무슨 냉전 시대입니까 지금이? 지금 신제국주의 시대예요. 냉전은 껍데기가 알맹이를 아무도 못 보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충분히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통제 불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연준 망했네.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다 컨트롤 될 수 있고 시나리오 각본이 굉장히 정밀하게 써 있을 거예요. 결국 뭐냐. 돈 다시 풀고 금리 다시 안정될 것이고 결국 돈 다 똥값 될 것이고 자산 또 오를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맞이할 그 극심한 그 굉장히 아픈 디플레는 나중에 생각 고민해 보시고 지금 상황 대세 하락이 뭐 왔다 뭐 대세 상승이 꺾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한국은 국외적인 상황 금리나 뭐 환율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내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공급이 왜 심각하냐. 여러분 지금 지난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 돼왔죠? 매년 입주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승낙해줘서 박원순 시장 11년 임기 동안 입주한 거 아닙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1년 동안 입주한 아파트들은 그 이전이 아니에요. 전전에 해준 거예요. 그때 인허가 때려줘서 박 시장 임기 11년 동안 입주를 한 거예요. 근데 박 시장은 서울시 입주하는 11년 동안 뭘 하셨죠? 재개발 신규 지정 안 했고 다 해제했죠. 해제됐죠. 그러면 보통 재개발 지정하고 입주까지 15년 걸려요. 이제 임팩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올해도 25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새 아파트 한 채도 입주 못하는 자치구가 열 몇 개 구가 있고 내년도에 더 늘어납니다. 도대체 본질이 뭐가 바뀐 거죠? 공급 없어요. 근데 뭘 대세하라고 논하고 있죠 지금?
이런 멍청한 분석 보면서 좋아요 누르고 있고 희망 고문하고 있고 묻혀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후회할 거면 땅을 치고 할 겁니다. 보세요 이제.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아니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욕심이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비싸졌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싸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충돌하면서 이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런 영상들이 그 편이 가르게 되면서 서로 응원하는 채널이 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돈 많이 풀고 인플레 터지고 금리 올리고 있죠. 힘들잖아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08년도 10월 달에 서브프라임 터졌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과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상황을 만약에 반대로 바꿔서. 왔다고 하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서브프라임이 온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일까요? 지금 그냥 숨도 못 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더 아픈 것 같죠? 2008년도보다. 지금 아니 그 아니죠 2008년. 그래서 그 더 아팠던 2008년도에서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이제 결국은 뭐냐, 시장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그 많은 기회를 잡았었는가? 나 돈 벌었는가? 를 물어보세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 어떤 분들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현금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항상 단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근데 우리는 투자자들은 뭐 장기를 보고 움직여야지 단기적으로 보시면 큰 돈 단기 투자하면서 큰 돈 버시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프라임, IMF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은 10으로 치면은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지금 뭐 달러 값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리멤버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아직 그 정도를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뭉개진 건 아니니까. 우리 직전에 그때만 해도 그 폭락론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가 아니니까 책 굉장히 잘 팔리고 예, 선못이 있잖아요. 그때 다 이제 그때 상황마다 영웅들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봐라 할지 않느냐 이러면서 요즘에도 좀 이렇게 조정하니까는 부동산 치면 한 10개 영상 중에 한 8개가 다 하락 폭락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008년도 때 그때를 겪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그때 그냥 나는 학생이었다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2008년도 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서 미국 부동산이 막 3분의 1 토막 났을 때 전 세계 유능한 그 우리 경제학자분들과 우리 경제기관들이 뭐라고 다 레포트를 냈었냐면 저는 아직도 그 레포트가 생생해요. 미국 부동산이 서브프라임 이전 시세 회복하는데 20년 본다. 어떤 레포트는 30년 본다 그랬어요. 3년 걸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3년 걸렸습니다. 짧았죠. 네. 그러니까 제발 IMF 때도 짧았어요.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벼락 거지는 뭐 되풀이 된다 얘기하셨는데 거기 한 번 정도로 하시고 2번, 3번 리바이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은. 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 그 하락이랑 여기에 무게를 두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했는데 왜 집값은 올라서 내가 평생 꿈도 못 꾸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좀 섞여서 당연히 분노할 수 있죠. 네. 너무 화나죠. 네. 하지만 그래서 착각하는 그래도 거야. 살아야지. 그러니까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거야. 집을 못 사더라도 살 준비는 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가 폭락론 유튜브 보면서 좋아요 눌러주는 게 자기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시간 그거는 그분을 위한, 그분의 행복을 위한 네. 거죠. 자위하는 거죠, 자위. 자기 위로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금액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걸 어떻게든 찾아보고 가보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국뽕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되게 잘된 나라예요. 뭐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대체. 잘된 나라고 뭐 인구 감소하고 일본처럼 간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과거 일본이 해결하지 못했던 거랑 다른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그쵸. 국제 도시와 저는 통일해봐요. 이 두 가지 저는 인구 다 풀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는 것은 나중에 한번 때려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발 좀
설레발치지 마. 지금 대한민국 기회가 많아요. 그 기회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대한민국 서울. 서울에서 어디죠? 용산의 용산공원 그리고 그 주변 한강변 재료는 정해져 있어요. 역대 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항상 재료가 똑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한강, 용산, 강남 일대 개발. 근데 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요 재료를 나는 오른쪽으로 개발할래. 나는 왼쪽 개발할래. 그거지. 재료가 똑같아. 그럼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야채 똑같은 거야. 이거 갖고 난 찜할래, 튀길래. 요리법은 다르지만 재료가 똑같아. 너무 쉬워요 서울 분석은요. 근데 뭘 폭락 얘기하고 있어. 바보같이. 그랬으면 좋겠다지 뭐. 그리고 인구도 그 계층별 인구를 잘 봐야 돼요. 총인구가 주더라도. 그리고 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서울은 그냥 글로벌 도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다른 나라 선진국도 인구 문제 풀었던 방식 중에 더 진화된 방식으로 갈 거니까 제발 그 인구 뭐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아유, 정말 촌스러워. 너무 촌스러워 진짜. 아니 그거잖아. 어차피 딱 한정된 지역 희소성을 가진 뭐 네임밸류가 있는 자리들은 인구 싸움이 아니라 돈 싸움으로 가는데 그거를 인구로 총론으로 따져가지고 얘기하면 이전 정부의 지분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 이거랑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집으로 따지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노후된 주택과 뭐 중간 주택 신축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수요들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다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총론으로 따지면은 뭐 집값 떨어져야지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급하게 또 이제 기자 발표를 했는데 급하게 뭐 했어요? 그거는 일기 신도시를 8.16 대책 때 그 한 줄만 썼잖아요. 24년 마스터 플랜 수립. 그래서 오해라는 말이 있었구나. 아니다. 지금 하루라도 난 그 늦게 할 생각이 없다. 빨리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한 거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이거 공약 파기 아니냐. 이건 공약 아니었냐. 대선 공약.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 태스크포스를 즉각 확대를 시키고 그리고 24년 이내에 최대한 빨리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마지노선이었다라는 거죠. 24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또 이게 8.16 대책점에 딱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일기 신도시 분들이 다 이제 실망하고 좀 요청을 하고 얘기가 나왔었죠. 얘기 나오니까 이제 오늘 8월이잖아요. 9월에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5개의 도시잖아요. 일기 신도시. 한 군데 뭐 책임자를 한 명씩 태스크포스 한 명 두고 그분들은 차관급으로 올려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용역 발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용역 발주가 이제 있고 도시 기본계획 다시 이제 수립하고 그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일기 신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테크 목적으로는 손색 없다. 그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보실 분들은 아파트 보세요. 그리고 용적률 낮으면 나중에 재건축 가면 훨씬 더 뭐 좋겠죠. 유리하죠. 기본 상식이죠. 근데 이제 나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아파트 너무 뻔한 것 같다. 좀 색다른 거 보고 싶다면은 일단은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 단독주택가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하고 상가 좀 섞여 있는 저층에 뭐 3층 이하로 지어놓은 것들. 저는 그 지역들이 아파트보다 먹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땅을 개인 토지를 확보하고 있고 건물은 다 낡았습니다만은 그 토지의 활용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병행해서 봤으면 좋겠고 나는 돈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업지역 용지, 상업지역이 일기 신도시들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상업 용지가 되게 귀해요. 되게 귀한데 그 상업 용지를 확대시키기가 어려워요. 결국 뭐냐면은 상업 용지 확대 이런 것보다는 그 면적 확대가 아니라 위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 금 맞아요. 금싸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다른 것도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의 시각인 거고 보통은 이제 이거야 투자를 할 때 아직도 이제 그러신 분이 많은데 여기를 하면 나중에 신축 아파트를 받아서 거주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아파트 하실 분은 아파트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일기 신도시가 시도 이게 마스터 플랜해서 한다고 해도 총체적으로 빨리 된다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재개발 35년? 이거는 전 40년, 50년 봅니다. 2040년, 50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일기 신도시는 그 수치 자체가 그 대략 한 28만 호 이러면은 뭐 강남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수치들이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 미명 아래 대규모로 재건축이 되려면 엄청난 멸실이 발생할 거고 이주 그쵸. 답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그 같은 라인이 폭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저희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교육 열의가 강한 지역일수록 전세 대란이 크게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 평촌.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막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숫자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네. 숫자 공급으로 진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신도시가 이주를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는 날이 왔을 때, 먼 훗날 왔을 때 그 시점에서 이거 이주 나왔을 때 답이 없을 것 같을 때는요. 저거 현실적으로 이주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이거를 믿고 그냥 통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이게 다 결국에는 지금 연안에 들어온 단지들은 이미 가격이 높아졌고 일기 신도시 이게 마스터 플랜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그 올라간 현장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진입할 때는 좀 시야를 좀 달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생각보다 길게 갈 거기 때문에 30년 연안에 지금 다른 애들보다는 앞으로 갈 애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거기서 용적률뿐만 아니라 대지지분 봐서 대지분 좀 많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20평 이상 되는 애들. 네네. 그런 애들로 해서 접근을 해놓는 게 투자금도 낮추고 내 사업성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되고 결국 저는 통합개발 어렵다고 봅니다. 여의도도 안 되는데 무슨 일기 신도시가 통합개발이 돼요. 그건 안 되고 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단지 나눠서 될 확률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그리고 사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현장들 뭐 분당이라던가 아까 말했던 분당 평촌, 일산 뭐 중동, 삼본 요 정도 순서? 근데 네. 만약에 말입니다. 그냥 가정해 봅시다. 망상으로. 분당이 이주한다고 칩시다. 전체가. 그럼 난리나. 위로 아래로 다 난리나.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위아래로 전세 얼마나 오를까요?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3배 오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 3배. 맞아.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먼저 해주세요. 우리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초반에 한 2-3개 단지, 5개 단지 이주했어. 그러니까 전세 막 올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잠깐만 멈춰봐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정해진 수순이고 뻔한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집값 부족 문제와 이주 문제, 전세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후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는 문제니까 안 끝나는 이슈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요. 예.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신도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고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서 투자한다면 사업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접근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성이잖아요. 재건축은 그냥 말대로 사업성 없는데 이게 그냥 맨 땅에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의 다 이권들이 개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면 나라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지 말고 현실을 아시고 좀 일기 신도시 투자를 한다고 하셔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